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생긴 지 약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나는 시간 동안 국민과 의료계, 정부 어떤 많은 어려움 그리고 곤란함을 겪으면서 적어도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말 5월 초에 있는 연휴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중대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향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더 이상은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세 가지 어떤 전략적인 대응과 또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는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는 변경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가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 가령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 또 의료기관의 이용, 또 경제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활동 같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들은 이제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 목표는 코로나 이전에 약 90% 정도로 그 사회적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코로나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충분한 의학적으로 매우 실효적인 방역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안을 보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 방역의 어떤 기본 원칙, 지난 4월 22일하고 4월 24일 정부 측의 어떤 초안이라고 발표된 자료가 있었죠. 31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 대책본부에서 자체적인 말 그대로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하는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미 확정을 지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이제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전파 차단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한의사협회도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실효적인 의학적 원칙에 부합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지침이 나와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 활동,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이용, 또 경제활동, 그리고 학습활동, 이런 필수적인 사회적 활동들에 대해서 지역과 현장에서 각 기관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지침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확진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이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또 그렇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진검사를 실시해서 많은 환자들을 발견을 해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로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무증상 감염자들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전파가 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진료 외에도 비코로나 필수적인 일반 진료 기능을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보다도 비코로나 필수 일반 진료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망자도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필수적인 일반 진료 기능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 치료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치료 체계를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철저히 구축을 해놔야 된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비코로나 필수적인 일반 진료에 대한 대응, 이것을 위한 어떤 의료기관의 어떤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어떤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은 이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전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각종 경영난이라든지 이런 요소로 인해서 폐업을 하고 무너져 버리면 거대한 어떤 전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료기관은 지난번 우리 의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 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듯이 이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그런 경영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데, 상당히 어떤 심각한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경영난 속에서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국가적인 대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우리가 관례적인 그런 어떤 지원 방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해줘서 우리가 의료기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수적인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을 정부가 만들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서 전략과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과 일선 의료 현장에서 묵묵하게 코로나19와 맞서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에 매진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및 금융자금 지원, 건강보험 선지급 등 일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부 대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특히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구체적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4월 7일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전폐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경영난의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손실 규모와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규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위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되었던 대구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보는 의미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0년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총 423개소에서 회신하였는데 이 중 유효한 회신기관은 352개소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주요 분석문항 무응답, 중복된 기관, 첨부 파일이 다른 경우 등 71개소의 응답기관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 목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였던 만큼 가장 중점을 두고 주목한 것이 첫 번째 환자 수의 변화, 두 번째 매출액의 변화, 세 번째 추가 발생 비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부분이었고 이를 각각 미휴업 의료기관과 휴업 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를 보실 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3월이 절정이었던 만큼 3월 수치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대한해설대 이필수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 환자 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은 0.6%, 0.6명 증가한 반면 2월은 약 마이너스 16.8%, 3월은 마이너스 34.4%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환자 수 감소가 대구가 마이너스 43%, 그리고 경북 지역이 마이너스 38.8%로 코로나 직접 영향적인 두 지역에서 40% 이상의 환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미휴업기관, 의료기관의 경우 매출액 변화를 보면 2월 들어서 약 마이너스 10.2%, 약 685만 원 정도 680만 5천 원 정도 감소되었고, 3월 들어서 매출이 마이너스 35.1%, 약 3분의 1이 감소되었고, 약 2,926만 원 정도가 이리 심각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3월의 매출액 감소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휴업 의료기관들의 외래 환자 수 변화를 보면 2월에 마이너스 18.5%인데 3월은 약 마이너스 44.0%, 약 10명 중에 4명이죠. 이렇게 44.0%가 감소가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도 보면 2월 달에 약 14%가 감소되었고 3월 달에는 44.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미휴업 의료기관의 경우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난 2월과 3월에 외래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출액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실 우리 동네 의원들, 1차 의료기관을 지킨 1차 의료기관들 동네 의원들은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환자를 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서 당뇨 같은 만성질환,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감기까지 모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공공의료기관들이 감염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의 개원이 선생님들이라든가 기타 지역에서도 진료를 마친 후에 코로나19 환자 검체 검사를 위해서 선별진료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반대도 지역 동네 1차 의료기관들의 의원들은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와의 전쟁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동네 의원들이 지금은 심각한 경영난에 걸쳐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은 직원 감축을 포함한 긴축 경영에 들어갔으며 이조차 여의치 않은 의원들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폐업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 지원 방안을 가서 6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정부 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책 확대입니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50조에서 100조로 늘어난 대상에 우리 의료기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4천억 규모의 융자금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자금을 지원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입니다. 지금 당장 경영이 어려운 동네 의원들을 위해서 4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6개월 이상 유예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및 수수료율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메디칼론이 걸려있는 이런 비용들은 지금 선지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가 필요하고 채권 양도기관의 선지급 대상 제외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지급 상계 상환기관 유예 및 일정 비율 탕감입니다. 다섯 번째,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 방문 확인, 복지부 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규제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의원들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잠정 연기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섯 번째, 병원에서 의원에서는 환자 감염 예방 및 교육 상담료, 그래서 그 다음에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방문 환자 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서는 현재 진찰료가 현실화가 될 것을 그렇게 건의드립니다.